인내심이 없으면 네. 꽃을 볼 수가 없어요, 얘는. 네, 강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네. 지난 겨울은 어떠셨어요? 왜 기억이 안 나죠? 지난 겨울이 어땠는지. 눈을 한 번도 안 치웠다는 그 기억은 확실하게 있어요. 건조해서 그 걱정으로 또 겨울을 보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다리가 불편하신 것 같습니다. 아, 네. 조금 사고를 쳐가지고요. 깁스하고 이거 뭐죠? 목발, 네. 네, 세 발로 다니려니까 조금 버거우네요. 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 저희는 겨울에 사실 나무 전지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또 가만히 입으로 하는 성격이 못 되다 보니까 네. 잠깐 못 참고 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다가 네, 살짝 사다리가 미끄러지면서 네, 조금 떨어졌습니다. 원래 나이 들면 높은 데 올라가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나이 먹는 줄 모르잖아요. 네, 거기 왔던 각설이 또 왔다고. 네, 그래서 그냥 반가워요. 작년에 있었던 아이들이니까 당연히 올해 피는 건 너무 당연한데 또 반가운 거죠. 또 볼 수 있어서. 그렇죠. 네, 그래서 보고 싶어서 네. 봄이라고 하잖아요. 볼 수 있어서 봄. 네. 예, 복수초가 그 해에 제일 먼저 피는 꽃이잖아요. 네. 새해가 시작되면 자기가 존경하는 어른들 찾아뵙고 또 건강하시라고 인사를 드리잖아요. 그때 이제 복수초를 이렇게 화분에 이렇게 심어서 선물을 했다 그래요. 이제 무병장수하게 복되게 오래 건강하게 사시라고. 그리고 복수초가 일반 다른 초본 식물에 비해서는 이게 수명이 좀 많이 긴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장수도 그 영향을 받아서 또 그러한 이름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언제부터 꽃이 펴요? 지금 올해 저희 식물원 기준으로 1월 말부터 피기 시작했거든요. 1월 말이요? 예, 1월 29일인가 그때 이제 첫 송이가 피기 이제 시작해서 지금 거의 4월 달까지 꽃이 계속 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아주 동그란 도깨비 방망이 같은 이제 얘가 그 열매를 만듭니다. 만들고 나서 그거를 다 떨어뜨리고 한 5월 말 정도면 이제 휴면에 들어가요. 예, 그래서 5월 말이나 6월 달 정도 되면은 얘는 다 흔적 없이 또 내년을 준비하고 예, 땅속으로 이제 땅속에서 잠드는 거죠. 네. 복수초가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복수초가 가지복수초, 네. 예, 개복수초하고 지금 뭐 거의 같은 걸로 보고 있는데 얘네가 이제 우리 여기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이제 또 복수초나 또 제주도에 있는 새복수초 같은 경우에 이게 피는 시기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식물원 같은 경우에는 이 세 종류가 다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랫동안 복수초 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나요? 인내심이 없으면 네. 꽃을 볼 수가 없어요, 얘는.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 거죠? 저희가 종자를 이렇게 파종을 해서 보면 이제 정말 이쁜 꽃을 볼 때까지 최소한 5년이고요. 그냥 네. 평균적으로는 한 6년에서 7년 정도 걸려야지 꽃을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렇게 오랫동안 네. 기다려야 합니까? 그래서 종자를 파종하면 그 다음에 아주 작은 잎이 나오고 네. 그 다음에 또 휴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꽃을 피울 수 있는 정도까지 자라기 위해 시간이 그 정도 걸리는 거예요. 꽃이 피우는 정도의 네. 그 복수초가 얼마나 그 굵은 뿌리 갖고 있는지 네. 한번 보여주세요. 네, 한번 보시죠. 네. 한번 뿌리를 보기 위해서 네. 지금 온실에 왔어요. 2017년 5월 2017년? 2일 날에 종자를 따서 이거는 저희가 바로 대부분 네. 바로 파종하거나 지금 뿌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캐보지 못하고 우리 온실에 네, 있는 거. 온실에 재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1년 됐을 때 나오는 게 뿌리가 보면 정말 이런 뿌리 하나예요. 이런 거에다가 잎이 이런 아주 가는 잎, 아주 가늘게 해서 이제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러고 나서는 얼마 못 살고 이제 또 휴면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래도 생각보다 굉장히 좀 굵죠. 네. 예, 그래서 배수 안 되는데 심으면 얘가 썩어버려요. 어.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배수는 다 잘 돼야 됩니다. 네. 상당히 예민한 성격인 것 같은데 네. 아무데나 심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복수초 자생지 보면 다 숲속이거든요. 다 숲속에. 예, 거의 다 숲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숲속 환경 그러면은 방건을 그리고 이제 보통 그 방건을 장소에 식재를 하는데 그게 한 가지 더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숲속이라도 복수초 자생지들 보면 낙엽, 화렵, 수 밑이에요. 근데 복수초 같은 경우에는 꽃이 필 때 그때 해가 있어야 돼요. 해를 받아야 되거든요. 따뜻한 햇살을. 근데 제가 아까 5월 말이나 6월 달 되면 휴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이 휴면 들어갈 때 되면은 그늘 조건이 돼줘야 돼요. 예, 그게 낙엽, 화렵, 수림이 딱 그 조건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정원에서 이제 우리가 복수초를 식재한다 그러면 봄에는 햇살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자리. 그 다음에 이제 5월 말이나 6월 되면은 주변의 식물들이 잎이 나고 자라면서 그늘을 만들어주는 조건. 그러한 환경이 돼줘야 되는 거죠. 개인 정원에서 그런 환경을 찾는 게 네. 쉽진 않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요즘은 정원에 이제 다양한 식물들을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나무도 있지만 또 그 억새 종류 같은 벽화 식물들도 또 많이 식재를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주변에 억새랑 같이 식재를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복수초가 휴면 들어갈 때 되면 이제 억새들이 잎이 나와서 복수초한테 필요한 또 그늘을 만들어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갈 수 있는 식물들은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화원에서는 네. 이렇게 화분에 네. 팔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실내 아파트 같은데 키우시는 분들 계신데. 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얘네가 잎이 사그라들었다고 해서 절대 죽은 거 아니라는 거. 얘 꽃 지고 지고 나서 열매 떨어뜨리고 한 5월 말 6월 달 되면 잎이 다 마르니까 네. 얘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버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요? 네, 그건 절대 죽은 거 아니고 얘는 이제 내년을 준비하면서 잠드는 거니까 네. 그대로 잘 유지해 주셔야 되고 네. 그리고 없다고 해서 이걸 그냥 화분에 물도 안 주고 그러시면 안 돼요. 아. 어느 정도 간수는 주기적으로 해 주시면서 이 흙이 완전히 마르는 거는 또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복수초가 잠을 잘 때도 네, 네. 물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예, 맑은 날 햇빛이 있어야지 꽃이 피거든요. 근데 흐리거나 비 오는 날 와서 복수초 꽃 찾으면은 예, 꽃이 다물어 있는 것만 보실 수 있어요. 그럼 그때는 안 피어 있는. 예, 그때는 안 피죠. 그래서 맑은 날 이제 좀 온도가 좀 올라가 있을 때 그때가 이제 제 꽃 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올해도 변함없이 정원 식물들 이제 우리가 가까이서 하기에 좀 편리한 조금 쉬운 식물들을 좀 많이 또 다루면서 아마 소통하는 정원? 네, 그래서 아마 좀 내 정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 그런 분들 정원도 한번 방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욕심이 드네요. 네,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네. 찾아가는 네. 한번 방문 서비스를 가능하겠죠? 한번 만들어 보죠? 볼까요? 네. 시간 될까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다 중요한 게 다 때가 있거든요. 네. 내일이면 넣는다는 게 이제 예, 식물 보는 건데 언제 많아요 해가지고 어느 날을 잡아서 한 번에 보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다 그때 있는 식물들이 있기 때문에 복수초 보려면 언제? 지금 오셔야 되는 거죠. 네. 지금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